있는데 엊그저께 재밌죠?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에 그 대선 때 중국이 개입했다고 또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그거 그냥 간단하게 볼 게 아니에요. 또 중국 때리게 간 거. 이번 중간 선거 핵심은 2년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하원은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하원은 어차피 그 인구 비례로 뽑기 때문에 그거는 민주당한테 넘어갈 건데 상원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35개 주에서 상원 선거를 하는데 레드 스테이트, 즉 공화당의 우세 지역이 22개가 그 공화당 선거예요. 그럼 레드 스테이트 무조건 트럼프가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2년 전쟁으로 갈 거예요. 또 그래서 중국 부정선거론 부실선거 나왔는데 뭐 저는 뭐 미국 언론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는 러시아 게이트라 해가지고 러시아가 선거 개입했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막 공격을 해가지고 그렇죠. 트럼프를 러시아 게이트로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개입했다가 민주당을 또 밀어내려고 하니까 난 옳고 그러면 나 한국 정치는 얘기 안 해도 여기는 미국 정치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가 이제 석 달 남았잖아요. 8, 9, 10, 11월 3일이니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 이제 중국 얘기 나오면서 한국한테 조선 한다고 해서 펜실베니아 갔어요. 여러분 펜실베니아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펜실베니아가 그 유명한 스윙 스테이트예요. 왔다 갔다. 내가 기분 안 좋으면 민주당 찍고 기분 좋으면 뭐 공화당 찍고 하는데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뭐가 있죠? 필라델피아 주도가 펜실베니아거든요. 펜실베니아 뭐가 있어요? 하나 필리 조선소가 있잖아요. 그렇네. 그렇죠. 다 이유가 있어요, 미국도. 야, 똑같아, 우리는. 자기 지역구 스윙 스테이트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고, 오하이오가 원래 유명한 스윙 스테이트였는데, 오하이오는 부통령이 지금 오하이오 출신이잖아요. 그 지금 벤스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먹는데, 어쨌든 스윙 스테이트 자기들이 다 먹어야 돼. 어쨌든 여기도 똑같아. 우리가 안 되는 줄은 다 포기하고, 중간지대에서 표를 못 얻으면 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지금 막 우리 뭐 조선 뭐 막 하겠다. 그 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전략이야. 자기들이 블루칼라 골 때린 거지. 민주당이 원래 블루칼라.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데가 블루칼라니까 거기서 지금 표를 얻으려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주를 제가 좀 보자는 게 어차피 주식 1년 이상 가는 섹터 없잖아요. 조선주가 원래 24년도 4월에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거제도 나타나시면서 조선주 그때부터 1년 동안 올라갔어요. 그게 24년 5월이에요? 네, 4월인가 5월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조선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우리가 그때 올라갔어요. 그때 우리가 계엄 터질 때 유일하게 올라간 게 조선주거든요. 나머지 다 작살났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딱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조선주가 그때부터 신 거죠, 1년 동안. 그러다 계속 박스권이 있다가 이제 반도체주가 날아가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반도체주 좀 쉬어가는데 조선이 오히려 캐나다 때문에 한번 조정받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계속 한국에 군함 주겠다. 그게 이익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저도 따져봐야겠는데, 그 따지면 이미 주가 다 올라가겠죠? 근데 어쨌든 군함이 이미 미국에 MRO도 안 줬는데 MRO까지 줬다. MRO를 왜 안 줬냐면, 거기 하면은 정보가 다 세잖아요. 근데 일단, 그 MRO 같은 거 온 것도 군수 지원함 이런 거니까 이런 거 정보 나가도 미국 상관없으니까 줬는데 그래도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그 대미특별 투자법에 1,500억 달러가 조선에 엘로케이션 된 게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갈 거고 거기에 이제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도 아마 호위함이나 수송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그림이 조선이 좋아지면 후판이 들어가는 철강 이게 좋아지고 이제 북한은 제가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기 전까지 북한 얘기 제가 이제 안 하려고. 왜냐하면 제가 못했던 변수가 너무 많이 터지니까 만나면 그때 제가 이제 깃발 두고 해도 되니까 지금은 오히려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전략이 맞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북한 아니어도 실적이 턴하고 그다음 배터리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히토류 개발은 우리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말레이시아나 지금 라오스가 또 히토류가 많아요. 저기는 뭐 무조건 좋아지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농업 국가니까 라오스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보면 조금 지금 좀 밸류에이션 싸다고 좀 말씀 안 드려요. 싼데 모멘텀이 좀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인 것 같고 이번 달 초에 저 그림이 이제 애널리스트 데이 때 CEO가 이제 주가가 막 빠지니까 자기들이 이제 좀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일본이 주가가 7, 8배 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도 접시 비할주들을 한번 가만히 안 뒀어요. 일본 아베 정부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일본 기업들도 그 저평가 주식들 계속 뭐 밸류업을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가장 싼 주식 중에 대형 주식이 하나가 포스코 홀딩스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까 우리 뭐죠 그 회사 K 모티브? DM 모티브 그런 비슷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컨셉으로 보고 거기에 이제 모멘텀도 붙어 있고 실적이 주에 꺾이면 전문님도 아시 0.3배, 0.1배까지도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은 턴을 하니까. 예, 그래서 한번 포스코홀딩스, 조선주 좀 관심 가져보는 게 어떨까가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우리 소 박사님을 제가 여기 모셨잖아요. 지지난주에, 목요일 날 오셨는데 제가 또 토요일 날 한번 나와보세요 하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대박이 터졌는데, 야, 소 박사님을 안 모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소 박사님 때문에 제가, 예.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하나 풀렸어요. 어떤? 이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왜 주가는 조정을 받는가? 예. 네, 요 부분 때문에 작년 그 전에도 계속 이 중간선거 들어가는 올해 이 7, 8, 9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단순하게 제가 다니는 목욕탕에 그 목욕탕 계시는 아저씨가 그렇게 트로트를 좋아하시는데 선거 때 종편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선거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을 뺏어가구나. 예,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선거인데 이게 항상 중간 선거에서는 보면 바뀌잖아요. 하원이. 예, 예. 하원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정책 강력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인데 하원이 바뀌면서 상원도 바뀌는 경우도 많고 그죠? 그래서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어떤 정책이 이제 약간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런가? 근데 그 다음 해 대통령 3년 차에는 또 좋거든. 바뀌었는데도 또 주가 엄청 좋아요. 예, 예. 그래서 도대체 이 약간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중간 선거에는 이게 주가가 안 좋을까? 근데 소 박사님 말씀에서 제가 그렇구나. 이념 전제. 근데 옛날에 보면 그 부시 대통령이 아들 부시 2000년도에 되고 그 다음에도 중간 선거 다 있었잖아요. 근데 옛날 데이터를 보면 옛날에 또 그렇다고 해서 중간 선거가 항상 다 주가가 빠진 건 아니었거든요. 예, 예. 근데 2018년도에 10월 달부터 물론 금리가 트리거가 되긴 했었지만 10월, 11월, 12월 확 빠지는 부분이 있었고 2022년도에는 금리 올리되긴 했었는데 다 보니까 중국하고 이념 전쟁을 하고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소비의 큰 축을 차지하고 생산 공장 역할을 하고 이런 와중에 중국하고 저렇게 하면 1930년대 대공황 때처럼 서로 보호무역하면서 무너졌잖아요. 자꾸 그 트라우마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밀렸었는데 이게 선거를 앞두고 항상 이념 전쟁을 했군요. 근데 지금은 그 이념 전쟁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중국하고 이념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국부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부가 가치 중국이 만들고 우리가 중간재 만들고 고부가 가치는 미국이 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 나라의 부가 같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올라오고 하는데 중국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경제 관세 폭탄했던 게 2018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첫 관세를 7월 5일인가? 예. 그랬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그때도 똑같은 게 이게 중국이 좋고 미국이 나쁘고 이런 문제도 아니고 그냥 중국의 GDP가 미국의 명목상으로 70%까지 오고 그 다음에 PPI 기준 기준으로 보면은 실질 기준으로 보면 미국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역사가 다 똑같더라고요. 다 위협감을 느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올린 걸 잘 보시면 영러 그레이트 게임 17세기 때 하면서 그때 영국과 러시아가 이 아시아 대륙 갖고 계속 패권 경쟁을 러시아는 남하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문도 점령을 1885년도에 영국이 뜬금없이 거문도를 점령을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러시아 남하 막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거 관련 연구를 좀 했더니
그것 때문에 남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러시아 단순 막는다 그게 아니라 그때 러시아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을 훈련시켰는데 영국과 관련된 족장군을 완전 작살을 냈어요. 펜제닉이라고 있더라. 네. 그래서 영국 그 전략 그 외무성 그 해군성이라는 게 놀란 거예요. 러시아가 왜냐면 아프가니스탄을 만약에 러시아가 먹어버리면 인도까지 위협받으니까 그때 영국이 뭘 했냐면 40년 동안 눈여겨봤던 거문도를 싹 점령을 하면서 러시아군이 남하로 오는 거를 막으려 블라디보스톡을 봉쇄를 하려고 거문도를 점령을 했어요. 그거를 딱 보면은 이미 영러 그레이트 게임에 이미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는데 고종이 그때 사실은 그 일본이나 청나라 견제하려고 러시아랑 미국에 손을 다 댔는데 미국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하니까 러시아는 왜 관심이 있느냐 부동산. 그래서 1885년도에 고종이 또 몰래 러시아랑 조로 밀약을 맺어가지고 그 지금 함흥 쪽에 있는 경북만 쪽에 그 항구를 조차를 하면서 우리 보호해줄래 러시아랑 했었어요. 그게 발각이 되면서 리용장이 고종 폐위시키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중국 청나라가 우리를 그때 동북 삼성에 편입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어요. 청나라는 안 했어요. 리용장은 청나라 사람이 한족이거든. 옛날에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을 하면서 한족에 있는 향리들이 그 진압을 했거든요. 그 농민 반란을. 근데 그때 청나라의 왕들은 여진족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은 유명무실해지고 리용장이 손을 잡으면서 야, 저 조선 말도 안 되니까 우리 그때 동북 삼성을 편입시킬까지 계획까지 있었어요. 중국 청나라.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항상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아까 제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부 우리 항상 미국은 우리 일본이라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그리고 이건 저 내피셜 제가 조금 정확하게는 제가 좀 이런 거는 좀 사료를 빠져야 되는데 미국이 한국 전쟁에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1.4 후퇴를 할 때 마지막에 우리나라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남태평양에 있는 섬으로 임시정부 만들려고 했어요. 중공군이 하도 100만 명이 넘게 내려오니 막 몇십만 명이 내려오니까 밀려가지고 그때 충청도까지 밀렸거든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싸워서 막은 게 아니라 리츠웨이 장군이라고 그때 2차 대전 때 서부전선에 그 노르만 상륙작전 하면서 되게 유명했던 낙하산 했던 그 장군이 그분이 잘 막아가지고 중공군을 막아서 했지 막판에 우리가 포기하려고 해서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나라 군대가 그때 뭐였냐면 국민 방위군 사건이라 가지고 50만 명 끌고 간 그 젊은 사람들을 다 군대 보내려고 했다. 그 사람 굶어 죽고 막 그래가지고 한국 군대가 그때 개판이었어요. 그때 51년도에 초에 그러면서 우리가 밀렸고 그때 미국 정부가 야 이거 이승만 정부 안 되겠나 하면서 그 포기까지 검토했다가 그때 미군이 주한미군이 연합 그 유엔군이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서울을 대탈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안 간 거죠. 그때 굉장히 위험해서 그때 만약에 한반도가 만약에 공산화되면은 남은 건 그 동해 쪽이잖아요. 그래서 동해가 뭐 일본이 계속 일본해로 했지만 계속 일본해로 썼다가 이번에 이제 바꾸는 게 뭐냐면 이제 미일 동맹도 중요하지만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만큼 옛날에 이 아래였거든요. 제가 볼 때 여기까지 왔던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참고로 미국이 피 흘려 싸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렇네. 그렇죠. 일본이랑 전쟁했잖아요. 네. 중국이랑 한국 전쟁에서 중공군이랑 싸웠고. 그래서 미군이 싸우지 않는 나라는 동아시아에서 러시아랑 한국밖에 없어요. 러시아랑도 안 썼어요, 미국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네. 네, 1차 대전, 2차 대전 다 미국과 연합군이었어요, 같이. 네, 특히 연합군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게 그 2차 대전은 러시아의 군인과 미국의 물량으로 독일 군대랑 일본 군대를 이긴 거니까 원래 일본을 분단을 시켜야 되는데 다 한반도가 분단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아무 힘이 없어서 조선이 여기저기 그냥 갈김당해가지고 그냥 그 넘어간 건데 이것도 길어져요. 근데 왜냐면 나중에 러시아가 우리를 버렸어. 그러고 나서 일본이 우리를 싹 먹은 거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그때 이 1909년도 10월 26일 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날이 뭐였냐면 이토가 러시아랑 만나면서 마지막 조선을 병합하려고 러시아랑 협상하려고 한 거였어요. 제2차 러일 협약이 2010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와 1910년도. 근데 그 전에 이토가 가서 러시아랑 그걸 협상하려고 가려고 했던 게 하얼빈에 갔는 걸. 그걸 안중근 의사가 딱
그 암살, 이거 죽인 거죠. 근데 네. 이제 그때 그거를 딱 보면 그때 또 이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졌잖아요. 네. 불과 3년, 2년 만에 둘이 또 협력을 하게 된 거야. 아, 왜? 독일이 부상하니까. 음. 그러면서 만주는 우리 나라 먹자, 남북으로. 그리고 이 만주에 또 미국에 들어오니까 미국 막으려고 이 제2차 러일역 하면서 우리가 한반도가 우리가 한일 병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안 가르쳐줘. 저도 왜냐면 영로 그레이트 게임이 국제정치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 과거 역사를 외교 사라든지 사자들하는 거 우리가 다 안 해. 근데 사실 사학이라는 게 영국의 왕족들은요 다 사학을 해요. 고고미술 사학을 해요. 맞아요. 황제 학문이에요. 영국 왕실이나 전 세계 유럽에 있는 유명 왕실들은 다 역사를 가르쳐요. 고고미술사.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이 에딘버른 대학에서 고고미술사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본도 그렇고. 스웨덴에서도 역사가 그쵸. 굉장히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를 안 가르쳐요. 이게 역사가 우미나 교육을 안 시키는 게. 시키는 네, 거예요. 그럼요. 역사를 안 가르쳐요. 그렇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게 제가 그냥 하는 게 우리나라 역사를 안 가르쳐 그냥 뭐 영어 수학 뭐 이것만 잘해야 되지. 실제로는 역사가 핵심을 해야 돼. 역사 중에 저희는 뭐냐. 한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사를 알아야 돼. 네. 우리나라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지금도 우리가 한 번 더 지금 반도 슈퍼사이클 온 것도 그 외부 영향이고. 소 박사님. 소 박사님이 세계사를 가르치고 제가 주식의 역사를 가르칠 테니까. 예, 그렇게 그렇죠? 하시죠. 예. 와, 아니 이 사학을 하는 게 황제 학문이란 말이죠. 황제 학문인데 우리는 역사를 안 가르치죠. 아니 우리가 가르치십시다. 근데 우리 소 박사님 보면서 저는 아니 우리가 옛날에 그냥 친했던 친구 이름도 생각이 안 나서 가가 뭐 이러잖아. 그렇죠. 우리는 그러거든. 생각이 안 나니까 야 그때 거기서 가랑 그때 우리 그거 먹었잖아 이러거든요. 그러면 또 다 알아들어. 그걸 또 다 알아듣는 것도 신기한데 소 박사님 뭐 어떻게 그 이름이나 명칭 이런 걸 갖다가 와 이게 아니 우리가 뭘 대본을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뭐 동서고금을 드나들으시는. 역사를 원래 역사 쪽에 제가 좀 재능이 있어요. 나머지는 잘 못해요. 역사만 잘해. 역사 쪽만 좀 잘해요. 제가 손재주도 별로 없고. 예. 근데 사람마다 자기 탤런트가 다 다르잖아요. 달란트가 다른데 저는 역사책은 한 번 보면 안 까먹어요. 그걸 또 그려줘. 그림이 이래.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아까도 미국 한 것도 보면은 다 그런 게 있죠. 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닉슨이 한국으로 치면은 그 태극기 부대였다고. 그냥 그 사람 닉슨이 그래서 부통령이 된 거 아이젠하워 때 그 52년도 대선에서 네. 아이젠하워 대통령, 부통령, 닉슨 이 사람은 메카시즘에서 쉽게 말하면 레드, 영어로 레드 적색 분자 색출하기에 네네. 성범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68년도 선거에서는 베트남 철수 나오면서 중국과 수교를 맺겠다고 생각한 게 그 닉슨이었어. 그러니까 공산당과 손잡고 그냥 자기 그 베트남 뭐 다 철수하고 마오쩌둥을 손잡고. 그리고 마오가 그랬어요. 본인이 직접 베이징을 갔거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마오는 황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조공을 왔구나 미국이. 72년도에.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오가. 마오가 직접 미국까지는 안 왔거든요. 그렇네. 덩샤오핑이 그 미국 가서 그때 네. 국교수로 했지 마오는 안 갔어요. 미국. 미국에 직접 닉슨 대통령이 온 거예요. 거기 72년도에. 그래서 박통이 완전히 그냥 멘탈 깨진 거죠. 야, 우리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주한미군도 빼고. 니들 알아서 지켜. 그리고 77년도에 카터 대통령 되자마자 네. 주한미군 빼려고 했잖아요. 그거를 마지막에 반대한 사람이 누구면 미국의 토스타 장군 싱글러브 그때 주한미군 사령관인가? 68 그분이 반대가 저 옷 벗고 카터한테 대들었어요. 야 미쳤냐 너 대통령. 미군 그래 옷 뺏겼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게 미국 주한미군 철수가 안 되거든. 왜냐면 카터가 대통령 될 때 주한미군 뺀다고 했거든. 그래, 큰일 날 뻔했네. 그래 박통이 그때 핵 가지려고 네. 한 거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게 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카터가 심플한 거죠. 그냥 중국이랑 손잡으니까 뭐 한국 그래 중요한가? 그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미 장성들이 반대를 했는데 총 별 4개는 안 가고 별 2개가
갖다 박은 거죠. 대통령한테. 옷 벗기려면 벗겨라. 안 된다. 음.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국군이 남았고, 그래서 아까 대신에 이제 오니까 미사일 주권은 뺏은 거지. 우리 중국이랑 사이 좋은데, 야, 한국도 그만에 180km만 딱 제한을 하다가 21년도에 딱 풀어주면서 우리나라가 미사일 체제가 5년 만에 한꺼번에 저렇게 된 거죠. 5, 6년 만에. 우리나라 엄청난 거죠. 적 지술에는 사실 미국이 준 게 아니라 러시아가 받고 우리가 여러 군데 막 하면서 미국이 별로 준 게 없어요. 지금 KF-35도 우리 손 못 대요. 막 마음대로 이것도 못 대요. 아니, 소 박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예. 사실은 지금 1,100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셨었는데 이제 반도체 걱정 뭐 이거 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들어오셨다가 이 좀 큰 그림을 보니까 오히려 큰 그림에서 그죠? 이 한국의 미래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일본 정도의 동맹 관계로 올라섰다. 네. 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일본 정도의 동맹 관계로 들어서면서 아까 자료도 나오지만 이 파운드리 지금 TSMC가 70% 넘고 삼성전자가 지금 7%까지 떨어져 네.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전략적으로 미국이 최근에 애플, 테슬라, 엔스로피 계속 지금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리 주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도 다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이런 거라고 거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제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 뉴욕주에서 일단 1년간 유예, 그 다음 구글 제미나이가 뭐 몇 개월 지연.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80%라는 게 네. 서스테이너블 한 거냐. 그렇죠.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이거 주가를 떠나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CXMT가 만약에 애플이 중국에 생산되는 아이폰에만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절대 못 들어갈 생각했는데, 팅크 그거 하면 그거 우리한테 단기적으로는 애플 괘씸하지만 그거 되면 우리 메모리 반도체 또 고되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 뭐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지금처럼 막 우리 고고싱이 아니고 냉정하게 8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서스테이너블 한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야 되고 그러니까 D램 상승률이 가격 상승률이 지금 약간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감안해라. 근데도 제가 봤을 때 현재 정도 주가면은 내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절반 하프가 날아간다고 하는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퍼가 다섯 배고 내년에 뭐 네 배지만 그냥 그냥 또 반 잘라도 10배니까 지금 정도 주가면은 그래도 좀 거의 그렇죠? 락바텀이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투매 왜냐면 엊그저께 이제 지금 고민하겠죠. 야 샌디스 그 누구지 키옥시아 저렇게 빠졌는데 우리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좀 참으시고 기술적으로 반등 싸면 또 미국인들이 미국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왜 들어왔냐 화요일 수요일 날 너무 또 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쇼친 애들이 또 쇼커버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주가를 비중 조절할 때는 오히려 올라갈 때 비중 조절을 하시고 떨어질 때는 좀 더 빠질 거랑 다음날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참 답은 없는데 어쨌든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고 지금 가격대는 현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내년 영업이익이 하프로 빠진다고 보는 최악의 상황이니까. PR이 지금 다 4배대로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가 어닝이 절반 빠지면 퍼 그렇죠. 10배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 하시면 지금 정도 주가는 뭐 바닥인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눈높이는 좀 낮춰가면서 네. 본인 포트는 이게 일반화 시킬 수가 없잖아요. 네. 개인마다 다 사정이 틀리니까. 근데 맞아요. 그런 관점이고, 근데 큰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바뀐 거죠. 10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국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만 와가지고 교회만 짓고 그냥 미국 왜냐면 헐버트나 이런 분들이 계속 미국 갔는데 미국 대통령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서재필 선생 있잖아요. 갑신연면할 때. 서재필 그 선생의 와이프가 미국 여자였거든요. 의사를 했는데 그 미국 그 서재필 미국 와이프가 그 미국 대통령의 조카였었어요. 근데도 안 된 거야. 서재필 해도. 이승만 대통령이 참고로 말씀드린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책 박사 받았고 학위를 준 사람은 뭐냐면 윌슨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매일 윌슨한테 갔는데 윌슨이 자기 제자인데 너 제자는 제자고 너 코리아 관심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힘이 있고 없고가 내적 역량이 제일 중요한 거지 내적 역량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뭐 대외 환경 잘 분석해도 반도체 도가 없으면 뭐 그냥 미국 애들이 우리 거들떠도 안 보죠. 네. 7월 18일 별주 부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최밀턴 부장님, 소 박사님, 멀리서 오신 우리 시어 박사님 다 감사드리고 오늘 별주 부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